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저도 우물우물대지만 상대방 변호사분도 좀 부끄러움 많으시고 우물우물대고 판사분도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셋이서 우물우물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막.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사건이 맡길 게 있다 하셨을 때 좀 좋은 변호사한테 뭐 좀 좋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맡길 수 있는 팁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. 저보다 뛰어나신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뭐 저는 미천한 변호사인데 가끔 보면 실력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일처리를 굉장히 성의 없이 하시거나 하는 변호사님들이 가끔 계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건을 맡겼다가 미리 좀 많이 꼬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, 그분한테 이제 좀 실례지만 여쭤보죠. 이거 얼마를 수임료로 드렸냐 했을 때 그 액수를 듣고 두 번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팁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어디 맡기면 결국 중요한 거는 가격 그리고 실력이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금액을 뭐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. 내가 어디 사건을 맡긴다 하셨을 때는 좀 여러 군데 대략적인 상담료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뭐 이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제가 어떤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. 그때 의사들이 내려주는 치료나 처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해요. 변호사 일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.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결론은 사실 한 70~80%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주장을 해도 원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고, 어떤 주장을 해도 피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서 그런 사건은 사실 몇천만 원 주고 맡기나 저 같은 사람한테 몇백만 원 주고 맡기나 결과가 똑같은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다 했을 때는 좀 여러 군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은데, 심지어 저는 예전에 이제 밥 먹다가 저희 선배 변호사 분이 어디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그거를 뭐 2,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거 저는 330에 하던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아니 그거 2,200 받아봤자 거기 하는 일도 없는데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, 이런 얘기를 제가 주받은 적이 있는데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사건이 있다 했을 때 큰 로펌을 선호하신다면 거기 가도 되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고 해서 큰 로펌에서 하나, 혼자 하는 변호사한테 하나, 서비스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사건을 맡기시는 게 일단 좋겠죠.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성격이 되게 가지각색이세요.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편이라 가지고 굉장히 큰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, 근데 이거 피해는 너무 커서 법적인 조치는 취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막 큰 금액을 저 부를 경우에 이분들의 그 당혹스러운 얼굴, 그리고 저도 그 금액을 부르면서 미안한 그런 분위기를 저는 싫어하고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배려해드리는 편이에요.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착수금, 성공보수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착수금은 처음에 내가 일을 맡는 대신에 내는 돈이고, 나중에 일이 성공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받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궁박하다 이러시는 분이 오면 사실 착수금을 굉장히 많이 낮춰드리는 편이에요, 저의 성격은. 그리고 상담도 무료로 해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저도 사실 뭐 상담을 좀 전문적인 상담이 들어간 상담비를 받는 케이스도 있지만 간단한 거는 그냥 말로 해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담도 여러 가지 받아보시고, 그러면 운 좋게 저같이 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에서 뭐 돈 안 들이고 해결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좀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걸 좀 여러 군데 문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가격적인 얘기고, 근데 사건을 맡겼으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실력이 좋으신 분을 만나야겠죠. 근데 이제 변호사의 능력에서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변호사 일을 해보시면 아는데 사실 이 말 능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어떻게 보면.
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저도 우물우물대지만 상대방 변호사분도 좀 부끄러움 많으시고 우물우물대고 판사분도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셋이서 우물우물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막 부끄러워하면서 서로 약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사실 저는 말보다는 글에 더 자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거의 글로써 승부가 나기 때문에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변호사분들이 뭐 일을 맡으면 그걸 빨리빨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죠.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다른 사건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데 변호사분들한테 맡겼는데 이 사건에 관심이 없다. 이게 이제 잘못 맡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. 무관심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변호사가 결국에는 가장 좋은 변호사예요. 의사 선생님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소독약이라도 한 번 더 발라주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내 사건에 관심이 많고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변호사를 이제 고르실 때 좀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럼 저 궁금한데 다른 변호사로 넘어가고 싶을 때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요? 일단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애매한 부분인데 뭐 그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결국 어떠한 서면이 들어갔다 하면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환불을 거부하시는 변호사분들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기습을 하셔야 돼요. 기습적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스톱해주세요. 환불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나마 환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죠.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연락이 없다 하면 항의를 먼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환불 요구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바로 또 뭘 써서 낸다 그날 밤에 이럴 수 있어요. 변호사님은 따뜻한 변호사입니까? 그러니까 뭐 의뢰인에 따라 틀린데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어요? 명백하게 죄를 진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너무 뻔뻔하다거나 오히려 막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사실 저도 돈을 받고 실무한 입장에서 반감이 생겨요. 근데 피의자인데 반성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이제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고 이런 거에 좀 집중하게 되죠. 보통 건방진 사람을 싫어하시나요? 좀 겸손해야죠. 사람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 뭐 툭툭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